장애인 문화복지 신문 제358호 제3면 기사입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정지례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6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집행부의 집회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 및 의지를 확인했다. 먼저 유 의원은 지난 8월 도청 후문에서 개최된 장애인 권리 보장 집회 과정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석자의 활동보조인을 동반한 화장실 이용을 막은 것은 2010년 장애계 및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 제한, 화장실 이용을 곤란하게 한 사실에 대해 운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였다며 사과한 바 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장애인식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서 당일 집회 참석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곳에 방문하고자 했으나 도청 총무과장의 저지로 만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이 도민을 만나는 것조차 막는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지사에게 보고조차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부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참담한 밤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기도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과드리겠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이어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질의에서 유 의원은 의정 생활 중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면서 들었던 시흥에서 수원에 올 때는 장애인 꼴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돌아갈 때는 이용할 수 없던 사례와 차로 15분이면 되는 거리를 장애인 꼴택시가 안 잡혀서 어렵사리 저상버스를 기다렸는데 막상 저상버스가 조작 미숙 또는 고장이라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하는 등 어렵사리 1번지 시간 반이 걸렸다는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김 지사가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김 지사가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SNS에 게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과도 같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쓰이는 재정은 도민 모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질의를 통해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외에도 김 지사의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등 김 지사의 다양한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경기도의 준비와 일제고사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도정 질의를 실시한 뒤 다양한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말로 도정 질의를 마쳤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안양오 은 27일 경기도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제도 개선 공청을 통해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관련한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공청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 안양오 은 인사말에서 건강장애 학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법불비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건강장애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영 학부모는 건강장애 선정 기준과 유지기간의 재설정 필요성을, 유윤정 학부모는 쌍방향 형태로 교육 가능한 교과군 확대와 안정적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예산 분배 차별 시정, 김성숙 학부모는 평가 응시 및 성적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기관의 일원화, 이윤혜 학부모는 원격 수업 외에도 아이들이 소속 학교에 적응 가능한 시스템 지원, 건강장애 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 위탁 지향 및 원격 교육기관의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건강장애 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김규리 학생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투병기간 중 세상과 소통하게 해준 꿈사랑학교 존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중학교 3학년 신선아 학생은 교육당국이 더 이상 일방적 통보가 아닌 건강장애 학생 입장을 배려하는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원격 수업 기관인 꿈사랑학교 안병익 교장은 불안정한 예산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반 학교 대비 미흡한 교직원 지원과 경력 인정 문제, 건강장애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한규일 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 학생과 소통 부족으로 생긴 어려움을 느끼는 자리였다며 공청회 후에도 건강장애 학생과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건강장애 학생을 배치받은 일반 교사들이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 간담회에 이어 건강장애 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과 치료에만 전념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 장애인 전용 가방 지원 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더민주, 동두천 1은 31일 도의회 동두천 상담소에서 주식회사 필덤 김미경 대표와 협력기관 인사, 자연보호 동두천시협의회 염윤섭 회장, 박선영 사무국장과 함께 장애인용 특수제작 전용 가방 지원 사업 관련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식회사 필덤 김미경 대표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에 맞춘 다기능 가방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이 한 개의 가방으로 정리된 휠체어 전용 백팩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패치를 이용한 네임택 등 외부 활동을 위한 다기능 가방으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가방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전용 가방 지원 사업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해 3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이어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전용 가방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전용 가방은 지체, 중증,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 가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선 꼭 필요한 가방인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방을 구매하려면 주문 생산으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적인 면이 부담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 상담소, 지역번호 031-858-1356, 중앙로 165 은혜빌딩 4층,는 평일 10시 물결표 사인 18시 운영된다. 경기도, 청각장애인 맞춤 수어 해설 심화교육 실시.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청각장애인 맞춤 수어 해설 가능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해 11월부터 현장에 배치한다. 수어 해설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관광 해설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문화관광 해설사 13명을 대상으로 총 3주 과정의 수어 해설 심화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수어 해설 심화교육은 상반기 신규 교육을 받은 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다양한 용어 접목과 문답식 수어 기술, 해설 용어 활용 및 수어 해설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해 청각장애에 특화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수어 해설만이 아닌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청각 장애인들의 관광지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 해설사 대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장애인들이 더 많은 관광지에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누리길 바란다며 도내 모든 관광지에서 장애인 맞춤 해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장애인 가족 건강증진대 축제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은 28일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장애인가족 건강증진대 축제에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장애인 단체들과 시 군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부모회의 대표 및 장애인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장애인가족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나 고민은 모두 광교호수에 던져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만 가져가시라고 하였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순화 센터장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행사 준비에 대한 격려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항상 장애인 가족의 편에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경기도 장애인가족 건강증진대 축제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광교호수공원 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 가족 간의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필수 의료 보장받도록 경기도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경기도가 도민들이 지역 계층 분야에 상관없이 중증의료, 감염병 등 필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31일 도청에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2022년 제1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올해 처음 구성됐으며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자체,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전문가 등이 함께 정책 심의와 자원 협력 조정을 논의하는 기구다. 총 20명의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경기도의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 보건소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응급외상 심뇌혈관 암 등 중증의료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만성질환 정신장애인 등 감염 및 환자 안전 등 필수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사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 제언을 공공의료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